안녕하십니까. 송영길, 별명은 이제 그 송트남이죠. 송트남. 베트남 할 때 그 송트남.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온갖 게 추문에 아주 어린 여성하고 이게 그 추문에 휩쓸린, 뭐 이게 자기는 아이라고 뭐 하니까 제가 추문에 그냥 휩쓸린 의혹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게 그 이야기하서. 하여튼 이 별명은 송트남입니다. 송트남. 송영길. 근데요, 문제는 이 송영길이가 이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재판 중에 있는데, 항소심 재판 중에 있죠. 근데 유튜브 뉴스버스 TV 이진동의 속터뷰. 이진동 기자는요, 다 아시겠지만 이게 TV조선에 또 이게 기자로 있다가 그때 그 최순실 뭐 의상실 있잖아요. 최서원, 박근혜 대통령. 이걸 이게 단독 CCTV를 찍어서 그때 그 크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분이 이진동 기자인데, 근데 그 나중에 그 또 불미스러운 일로 TV조선을 그만두고 나갔죠. 그게 그래서 이제 뉴스버스 TV 하고 있는 이진동 기자입니다. 여기하고 이제 그 송영길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트럼프한테 보고되거든요. 왜? 집권당의 대표까지 했고 이러니까 서울시장까지 나왔잖아. 송영길이가. 자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됩니다. 뭐라 했냐? 바로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네. 오히려 트럼프가 100억 달러 요구하는데 오히려 이게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야, 우리가 이게 그 주한미군 주둔비를 이렇게 미국한테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한 10억 좀 넘게 한 1조 몇천억 정도 부담하죠. 근데 그게 아마 부담하는 게 현금이 아니고 다 이게 여러 이제 뭐 전기나 현물 지원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1조 얼마라는 게 큰 돈이 아닙니다. 요즘 이게 비행기 몇 대 사면 뭐 몇 조인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우리가 당장 이게 딱 현금 지원도 아니고 1조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저는 큰 게 아니고요.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 우리가 상당히 저비용으로 안보의 프리라이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미군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한 7, 80조 될 겁니다. 근데 미군이 없으면요, 지금 현재 그 GDP 대비 한 2.3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군 없으면 이게 GDP 대비 5% 올리면 2배 올리됩니다. 2배 올리면 이게 우리 휘청하겠죠, 예산이. 한 160조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저렴한 1조 얼마면 이게 군대에서 큰 돈이 아닙니다. 국방 예산에서. 1조 몇천억. 이걸로 이게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게 한강의 기적이나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근데 송영길의 주장은 뭐냐? 야, 서울에서 가까운 2시간 거리에 이렇게 좋은 시설의 군사기지가 어디 있냐? 미군은 너가 이게 중국 견제하려고 너가 때문에 와 있으니 오히려 우리한테 땅값이나 우리한테 비용을 내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황당무계한 주장이죠. 물론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상 중국 견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북한의 침략을 막아온 이런 이제 전초기지가 미군 부대인데 이걸 이게 비용을 내고 있으라면요, 황당하잖아요. 예를 들어 유럽에도 미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가 미군이 돈을 내고 주둔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실제요, 주한미군이 있으면 쓰는 돈이 제가 아는 분들에게 주한미군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군무원.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많이 고용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덕을 보는 게 많아요. 미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고용하면 이게 고용 창출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군들이 인근 지역에 쓰는 돈이 또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냐고요? 실제 우리가 한 1조 몇천억에 부담해도 미군이 우리나라 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뭘 갑자기 뭐 9배, 10배 올려서 100억 달러 달라. 이거는 협상용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 이재명이가 까부니까, 좌파 중에 좌파 이재명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용으로 뭐 100억 달러 불렀는데, 옛날에도 이게 그래 불렀지만 실제 뭐 갑자기 10배 올리겠습니까? 조금 이게 뭐 인상될 수는 있겠다. 근데 이재명이가 하는 짓이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미우니까 되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게 저는 이재명 책임이지
이걸 이게 트럼프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근데 송영길이 이자는 뭐라 하냐. 야, 이거는 이게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게 요구하니까 우리 이게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주고 협상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는 이게 좌파니까 뭐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오히려 이게 워낙 친중, 친북, 말도 안 되는 게 자세를 취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게 협상용이지만 10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송영길이가 지금 계속 미군 주둔병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미국만 요구하는데요. 근데 송영길이 이런 좌파들이요. 중국은 엄청나게 또 좋아합니다. 근데 송영길, 이게 송영길의 역사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송영길 한번 이게 역사를 보라고 잘 들어보라고. 너 중국을 좋아하니까 베트남도 좋아하지만 중국의 옛날에 임진왜란 때 중국이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잖아. 제조지은 중국이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구해주려고 일본이 임진왜란 때 왔는데 그때 중국 군인이 어떻게 했냐. 한번 이게 역사책 한번 찾아봐. 중국 군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예 식량 있죠. 식량은 이게 우리나라 집에 다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해요. 그 다음에 얼굴이 예쁜 여자가 있으면 전부 강간 이런 이게 약탈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중국 군인이 기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임진왜란 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은 얼레빗이면 중국 명나라는 참빗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빗이란 게 촘촘하게 머리 잘 빗겨지는 촘촘한 빛이 참빗. 옛날에 머리 이 같은 게 많잖아요. 옛날에 이가 많았잖아요. 머리 안 감고 하니까 머리 막 이 잡는다고 하잖아. 그게 참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요. 이까지 빗어낼 정도로 그게 참빗이야. 근데 얼레빗은 뭐냐? 얼레빗은 이게 아주 덤성덤성한 성긴 벗 있잖아요. 이게 머리 빗는 빗인데 덤성덤성해서 머리가 잘 안 빗기는 얼레빗입니다. 근데 일본은 얼레빗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곡식을 뺏어가도 얼레빗으로 뺏어갔다 이거야. 근데 명나라는 참빗처럼 이렇게 뺏어가가지고 약탈한 이게 중국 놈들입니다. 임진왜란 때, 6.25 때는 이게 어땠냐고. 북한에 중국군이 어떻게 자급자족하고 했냐고. 근데요, 6.25 때 미군은 안 그랬어요. 미군은 그래도 우리 막 먹을 거 나눠주고 뭐 초콜릿도 막 나눠주고요. 계속 뭐 통조림도 막 주고요. 솔직히 미군이 우리나라 얼마나 원조 많이 줬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냐고. 미군이 없었으면 6.25 때 벌써 적화됐죠. 근데 중국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부터 6.25 때까지 안 그랬다고. 모르지. 6.25 때는 아무래도 같은 공산국가니까 혁명 초기니까 좀 임진왜란 때보다는 덜 했겠지만 그러게 임진왜란 때는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미군은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진짜 이 어려운 우리 신생국 그대로 피 흘리면서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진짜 제조지어는 6.25 때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원조를 얼마나 줬습니까? 1년 예산 중에 거의 절반이 원조 예산이었습니다. 그럼 찾아보세요, 통계. 제가 해방 이후에 건국 책 한번 보세요. 옛날에 김일영 교수가 쓴 그 최고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성균관대학교 김일영 교수죠. 이분이 쓴 책을 보면요. 통계들이 쫙 나옵니다. 돌아가신 정치학자인데요. 거기 보면 1년 예산 중에 원조 예산이 거의 태반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준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요. 미군이 월급이나 급여나 무기 전략자산 운용하면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28,000, 한 3만 명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우리 한국인도 많다니까요.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겨우 모든 현물 지원 합체가 1조 남짓 좀 더 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 그래 차라리 주둔병을 받아야 된다. 송영길이가 지금 주둔병을 받아야 된다. 참 이런 놈이 당대표도 하고 서울시장도 한심하다. 인천시장 몇 번 하고 한심하다.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이런 좌파들의 인식이 이런 거예요. 중국 안들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한테 주둔비 받아야 된다. 주둔비 안 되면 쫓겨나냐는 거야. 야, 인마, 미군 철수하면 네가 지킬래? 너 군대 갔던 놈 누가 있냐? 너 운동권들 중에 군대 갔던 놈 있냐고? 네가 나라 지킬 거냐고? 주둔비 안 내고 미군 철수해라는 거 아닙니까? 철수. 이런 게 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자가요, 인터뷰하면서, 야, 돈봉투 사건을 그 표적 수사로 검찰이 또 조작한 표적 수사다. 야, 아무나 하면 이게 표적 수사냐? 진짜, 야, 돈봉투 너 300만 원 뿌리냐, 안 뿌리냐? 딱 깨놓고 하면 양심적으로 뿌리냐, 안 뿌리냐? 네가 무죄 받은 게 안 뿌리가 무죄 받았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우리 녹취록을 이게 압수한 절차가 이게 위협하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이미 뭐 윤관석이나 다 대법원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그때 그 오빠 하면서 서초 놓은 그 여성 있잖아. 그게 녹취록이 수만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 유죄가 다 나왔는데, 이걸 1심 판사가 위법하게 그 참여권 없이 녹취록 포렌식했다고 말도 안 되게 그래 무죄 나왔는데, 돈을 안 뿌리가지고 무죄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이게 표적수사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항소심에서 이게 유죄가 되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야, 송영길, 누가 먹고 사냐? 네가 먹고 사는 연구소지. 야, 이게 뭐,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냐? 어디 말도 안 되는 개인 연구소나 차려놓고 돈을 이게 몇 억씩 땡기니, 그래 처벌된 거 아니야? 구속된. 이것도 이게 그 한심한 짓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거 송영길이가 지금 현재 뭐 아나무인 재판 중에 있는데 1심에 일부 무죄 놓은 거죠. 일부 무죄. 항소심에서 저는 추가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인터뷰하면서 우리 주한미군을 받아야 된다. 주둔비를. 안 받으면 이게 철수.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그 소리를 떠들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표적수사를 당했다. 뭐 조작수사. 이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